나는 그냥 유치 안 보고 지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더우면 우통 까고 지내고 막 그런 거. 제 선생님 여자친구 가요. 난 너무 부러웠어. 여자 선생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여자 선생님 한 명인가 있었어. 한 명. 나머지 다 남자 선생님이라서. 자, 숙제한 거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율인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걸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1차원적인 움직임 관련된 걸 했는데, 자, 숙제한 거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아예 없나요? 없으면 오늘 빨리 이거랑 정적분까지 하면, 그러니까 부정적분까지 하면 되겠다. 아, 뭐라고요? 시도 나가야지. 부정적분 해야 돼, 설명은. 근데 부정적분 별로 안 어려워서 그만 설명합니다. 정적분이 어려워. 자, 우리 이번에는 변화율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얘기가 쉬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 아까 봐봐, 우리가 배운 게, 자, xt라고 해서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어. 맞나요? 그럼 이거를 t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율이 나오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수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VT가 나왔다고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VT는 X'T, X를 미분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식이에요.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걸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얘는 뭐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L'T예요. 이거 구하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넓이도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이, 부피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T로 미분하면 프라임을 붙여서 부피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이 길이, 넓이,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t로 미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 배웠던 요 xt 관련된 거를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활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우선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얼마? 4.8m짜리 가로등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이제 걸어가.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속도로? 0.8m/s의 속도로 사람이 걸어가요. 요 사람의 키가 대충 1.6m래요. 단신이네. 남자이면은 참 인생 살기 힘들겠어요. 어이구. 인생을 살기 어려운 거 아는 키야. 공개적이야? 뭐라고? 텔. 이러면 다시 윗세 말을 해야 되는데, 윗세 돌려야 되는데. 아무튼 자, 요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돼요. 자, t초가 지났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게 사실은 동영상이잖아, 그치 얘들아? 내가 이 동영상을 딱 재생을 누르면 이 사람이 이 가로등 밑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동영상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따라 이제 이런 그림자라든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임의의 시간 t일 때라고 가정을 해서 그림을 멈추면 돼요. 동영상을 멈춰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캡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초일 때 그림이 지났어. 그러면 t초가 지났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이 사람이 0.8m/s로 걷고 있어. t초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 0.8t라는 길이를 갖겠지. 맞아, 아니야?
자, 그 상태에서 멈춰놓고 보면 요 삼각형이랑 이 바깥쪽 삼각형이 닮음이죠. 몇 대 몇으로? 1.6m, 이쪽이 4.8m니까 1대 3이지. 맞아? 그래서 얘랑 얘랑 닮은 비가 1대 3이야. 그러면 요 변과 요 변 길이 비가 1대 3이니까 여기가 이 정도 비율이겠지. 1대 2대 3이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질문. 그림자의 길이는 t초일 때 얼마가 돼? 0.4t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요 끝점의 위치는 어떻게 돼? 위치 xt는 얼마야? 자, 그림자의 길이 lt는 0.4t가 되고요. 이 그림자 끝의 위치는 0.8t에 0.4t를 더한 얼마? 1.2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라든지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바로 1번. 속도는 얘를 미분해서 얼마야? 1.2가 되는 거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니까? 그 다음 2번. 길이의 변화율은 얘를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0.4.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미터 퍼 세크겠지. 위치라든지 길이가 단위가 미터잖아. 그거를 dt분의 dx라든지 dt분의 dl 했다는 건 나눴다는 얘기야. 나눴다. 원래 이 개념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취해서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바꾼 거잖아. 근데 아무튼 단위 자체는 시간으로 길이를 시간으로 위치를 나눈 거기 때문에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쉬운 내용이에요. t초일 때 그림을 그려서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위치, 길이, 넓이, 부피식을 만든 다음에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변화율이 나온다고.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됐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6번. 자, 6번 보시면 시간에 대한 넓이, 부피의 변화율 문제인데 요거 하나 풀고 추가로 좀 더 풀어볼 거야. 예진아, 숙제는 했니? 알겠어. 자, 한번 6번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6번에 1번. 1번, 2번, 이렇게 이거는 그냥 풉시다. 자, 반지름 길이가 2인 9가 있는데, 2인 9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매초 2mm씩 늘어난대. 그러면 t초가 지나면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돼요? 원래 길이가 2에서 시작을 했어. 2cm에서. 그리고 0.2t씩 늘어났겠지. 맞아, 아니야? 매초 2mm니까 0.2cm잖아. 그치, 얘들아? 매초 0.2cm씩 커졌으니까 t초가 지나면 반지름 r이 어떻게 된다? 기존의 2에다가 0.2t를 더한 요게 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이때 9의 건널비식이 원래 뭐예요? 건널비? S는? 건널비요, 건널비. 4 파이 R 제곱이죠. 맞아. 4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걸 대입하면 요렇게 t에 대한 식 나와, 안 나와? 자, t에 대한 식 나왔죠? 그 다음 부피는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지, 동진아.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 자, R 자리에 0.2t, 2 플러스 0.2t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t에 대한 식을 나타냈어. 그럼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를 t로 미분하면 돼. 근데 여러분, fx의 n제곱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배웠죠? 이거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미분하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였지. 무슨 말이냐? 뭐뭐의 n제곱이니까 n 곱하기 요놈의 n-1제곱 자체적으로 미분을 하고 추가로 요 안에 있는 식을 x로 미분한 걸 추가로 어떻게 한다?
꼭 곱해주라고 했어요.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배우긴 배우는데 지금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이게. 자, 그래서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 2가 내려와서 8파이에 2 플러스 0.2 t의 1제곱이 되고요. 추가로 요 안에 있는 걸 t로 미분한 걸 곱해준다니까? 그럼 t로 미분하면 얼마야? 0.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같은 식으로 부피식을 t로 미분하면 3이 내려와서 얼마가 돼? 4파이에 2 더하기 0.2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요 안에 거 t로 미분한 0.2를 곱해줘야 합니다. 꼭.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을 t로 미분했어. 됐어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에서의 변화의 식을 얻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반지름이 3될 때야. 여러분 언제 반지름이 3돼요? 여기 3될 때가 언제야? t가 몇 초일 때야? 5초일 때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t가 5초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은 대입하면 8파이 곱하기 3 곱하기 0.2 해서 얼마예요? 4.8파인가요? 여러분 맞습니까? 4.8파이가 되고 v'5를 하면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0.2가 돼서 얼마가 돼요? 7.2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의 변화율 퍼세크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변화율이니까 퍼세크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위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넘어가서 그 136쪽에 10번이랑 13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3번은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거라 해보려는 거고 10번은 또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 중에 하나가 10번이라서 해보려는 겁니다. 사실 9번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숙제로 시키느니 내가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7번만 봐. 얘들아, 말했듯이 2시간 집중해서 그냥 배워 기억에 남겨놓고 가는 거야. 다음에 할 때,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 되라고. 자, 우선은 9번부터 볼게요. 자, 9번을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10cm인 반구 모양이 있는데 수면의 높이가 매초 1cm씩 높아지니까 t초일 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반구를 더 대충 그렸네. 자, 여기 반구가 있어요. 반구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10cm인데 매초 1cm씩 올라오니까 수면의 높이가 지금 t초가 지나면 tcm만큼 올라온 거야. 수면의 높이가 요렇게 됐어. 그때 내가 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이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포인트겠지. 그럼 내가 이거 여기를 r이라고 하면 s는 파이 r제곱 요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r을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자, 어떤 식으로 닮음을, 이건 닮음이라기보다는 계산하는 건데 잘 봐요. 얘가 10cm니까 여기가 10cm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tcm니까 여기가 길이가 얼마가 돼요? 합쳐서 10일 거 아니야? 10-t c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r입니다. 근데 그럼 요 삼각형을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면 잘라서 푸는 거야. 단면. 입체 도형이긴 한데 막상 생각은 단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탁 잘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피타고라스를 쓰면 r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10제곱 빼기 10-t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0t.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러면 st 수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0t 요런 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2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t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파이에 마이너스 2t 더하기 20이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맞지? 그러니까 2초일 때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t에 2 대입하면 끝납니다. 단위야 넓이를 시간으로 나눠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딴 식으로 푼다. 어렵지 않아요. t초일 때 그림 그리기, t에 대한 식 구하기, 구하려고 하는 놈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 그 다음 t로 미분하기, 대입하기, 요 흐름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문제 풀어보는 거야. 자, 10번도 그래. 10번도 이렇게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이 매초 1cm씩 상승을 해.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원래 지금 여기가 10cm 길이가, 여기가 30cm였는데 수면의 높이가 1cm씩 상승을 하니까 t초가 지나면 여기가 tcm가 되게 물이 찬 거야. 그러면 여기 닮음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지금 얘가 30대 40이니까 닮은 비가 3대 1이죠. 각각 이 높이랑 요 높이라기보다는 요 두 변의 길이 비가 같이 3대 1이지? 그러면 이거랑 닮음인 얘도 길이 비가 3대 1이겠지. 그럼 여기가 tcm면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t가 되겠지. 그러면 이 물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원래 식이 3분의 1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요거잖아. 요게 원뿔의 부피식이죠? 근데 여기에 r 대신에 3분의 t를 넣고요. 높이 대신에 t를 넣었으니까 정리하시면 27분의 파이에 t의 세제곱이라는 식을 얻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피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식은 9파이 곱하기 t제곱이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수면의 높이가 6cm가 될 때, 즉 t가 6일 때 구하는 거니까 4파이가 정답이고요. 단위를 또 꼭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를 꼭 써주세요. 단위는 어떻게 돼요? 부피 단위가 뭐지? 세제곱센티미터고, 이거를 시간 단위가 지금 뭐죠? 초죠. 그걸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 계속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흐름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t초일 때의 그림을 잘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걸 그럼 요거랑 조금 상관없는 건데 13번은 교과서에 있는 거라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어디 몽둥이랑 좀 봐야 돼. 난 학기 계약하면은 뿅망치 하나 다 올라가. 뿅망치 때려. 아니면 그거 할까? 잘 때마다 진실 게임 하는 거 손가락 끼우고 나는 잤냐 안 잤냐 안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말 탐지기 하나 사와서 거짓말 하면 한번 지셔야 돼. 내가 볼 때. 근데 진짜로 안 잤다고 믿으면 안 걸리는 건가? 진심으로 믿으면 가능한가? 자, 볼게요. 요렇게 경사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의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공의 중심의 높이가 21 빼기 5t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공의 반지름은 0.5m래요.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면 여러분 바닥이 먼저 닿는 게 아니고 경사면에 닿는 구조거든요. 중심이 이렇게 되면 봐봐. 이 중심이 바닥에 닿기 전에 먼저 경사면에 받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경사면에 충돌할 때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경사면에 딱 닿을 때 여러분 중심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 묻는 거거든. 자, 생각해봐. 요게 지금 접할 때가 딱 닿는 거지. 여기 60도거든? 그럼 여기 30도지. 근데 여기 반지름이 0.5란 말이야. 그럼 요 높이가 얼마예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1m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의 높이가 h가 1이 될 때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위치식이고 위치식이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게 1될 때 시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식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0t로 나오죠. 참고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중력 가속도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리를 배웠으니까 알겠지. 공통과학에서 배웠지 이거. 자,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낙하는 물체들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죠. 저항을 무시한다고 쳤을 때.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h가 1될 때 시간이 언제야? 풀면? t가 몇 초일 때야? t가 2초일 때죠. 그래서 2초일 때 속도 구하래. 어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v는 마이너스 h.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끝.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많이 틀려. 그냥 이걸 할 줄 몰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실력 문제에 있지만 사실 별 내용 아니에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그래서 정확하게 경사면에 닿는 시간을 t를 구해서 그 t를 대입하면 그때의 속도가 나오는 거야. 끝.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10도 줬고 다 줬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충돌할 때 시간을 못 구해서 틀린다고 애들이. 별거 아닌데. 그래서 한 번만 풀어보고 나면 다음에 안 틀리는 문제라 설명한 거야. 지금 봐봐. 여러분 봐봐. 위치식 줬지. 이거 t로 미분하면 속도식 나왔지. 그럼 뭐만 알면 돼? 몇 초일 때를 구하라고 하는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라고. 근데 그거를 3초다라고 주면 쉬운데 그렇게 안 주고 뭐 1초다 이렇게 안 주고 경사면이랑 충돌할 때라고 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림 잘 그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중심의 높이가 1일 때 충돌한다는 걸 알아냈고 그때의 시간을 위치식에 대입해서 t가 2초라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그 구한 2를 대입해서 그때의 속도를 구했습니다. 요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화율 끝. 그러면 그 다음 드디어 대망의 적분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적분 파트가 되게 어려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 배우고 미분 배우는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 때 이 단원이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랑 정적분의 활용이 있는데 이 정적분의 활용이 시험에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학교에다가. 그만큼 수초 내용이 많아서 그래. 근데 서울고는 다 들어갔던 거. 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나네. 2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과거를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보통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는 거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적분 쪽이 약간 시험 직전에 공부하잖아. 그 애들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도 잘 안 돼 있다가 수능 대비하면서 막 이제 발전하는 그런 단원이긴 해요. 그만큼 미분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근데 기본 개념을 잘 배워놓고 가면 학교 수업 들을 때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 개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이번에 기본 개념 하고 이번 여름 학기 때 또 선행할 거 아니야. 그때 듣기에도 사실 지금 제대로 들어놓고 가는 게 훨씬 편해질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 딱 1시간만 잘 들으라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거든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수학에서 부정의 의미가 뭐예요? 정해지지 않아. 그치, 정해지지 않음이죠? 부정적분이 왜 나온 건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얘기 듣는 거라서 듣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거거든. 잠깐만 집중해줘봐. 얘들아, 보통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요 함수를 일단 물어볼게요. 미분한다는 개념이 뭐라고 했죠, 제가?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를 y는 fx라는 요 함수를 미분을 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미분하시오가 뭐의 의미였어요?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는데? 그래 그 얘기야. 도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이 미분이라고. 제가 그때 강의할 때 그랬어요. 미분계수를 매번 미분계수 정의로 극한식을 풀어서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미분 계수를 딱딱딱 빨리 구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이 변화율을 변화율, 임의의 위치에서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요 도함수를 만드는 거, 요 행위를 미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fx의 함수의 변화율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이 도함수를 만들어내는 작업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미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적분은 미분의 반대라며.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요 작업을 반대로 하면 뭐다? 적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 작업을 반대로 했을 때 하는 작업을 그냥 적분이 아니고 뭐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같은 애가 있어요. 자, 요 함수를 미분을 했어.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x로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를 적분을 하래. 그럼 적분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얘를 미분하기 전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반대로 하는 거 맞아요. 자, 미분 반대로 하면 뭐가 나오죠? 뭐 미분하면 3x제곱 나와. 당연히 아까 구한 것처럼 x세제곱이 맞아요. 그 다음에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6x가 나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6x가 나와요. 자, 여기서 문제. 상수항은 사라졌잖아. 그러면 원래 상수항이 얼마예요?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정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왜? 적분 행위를 했는데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수학에 쓰는 부정이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결과물 자체를 되게 웃긴데 동사가 그러니까 부정적분 하면 동사죠. 부정적분 하다는 동사지. 결과물이 뭔지 알아요? 이 결과물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퉁쳐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여기 상수항을 모르잖아. 그래서 미지수로 둡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상수 C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게 나오는 거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퉁쳐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한 기짜리가 아니지. 무수히 많은 애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C에 따라 되게 많은 값을 많은 함수식을 가지는 애잖아.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놈도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좀 이상해. 동사를 부정적분해서 부정적분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난단 말이야. 동사이자 명사로 씁니다. 부정적분을.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날 말이 더 좋아. 사실 옛날 내가 배울 때는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안 배우고 원시함수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애들이 수학을 못한대. 그 알죠? 그 사교육 없애는 모임인가 뭐 하는 그 집단.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어려워서래. 그래서 이 원시함수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이거를 부정적분으로 바꾸면 쉬워진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씨, 뭔 소리라는 거야 애들은. 여러분 원시함수로 쓰면 어려운 게 부정적분이라고 쓰면 쉬워집니까? 혹시? 이 용어로 바꾸면 이 수학이 쉬워져?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쉬워진대. 얘들 진짜 무관가 봐. 되게 감성이 풍만해. 단어를 바꾸면 접근하는 마인드가 달라져서 수학이 쉬워지나 봐. 이 새끼들이 이과를 좀 배워야지. 이것들이 진짜. 아니 수학 사교육을 없애는 모임이면 수학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난치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용어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원시함수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부정적분이라고 쓰겠대. 그거 어쩔 수 없이 써야지. 그래서 자, 원래 함수를 미분하기 전 모양을 만드는 거를 행위를 뭐라고 한다?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 개 나오니까.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이 행위를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됐어요? 그 결과물도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잘 봐봐. 스몰 fx가 예를 들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7이야. 자, 요 놈을 부정적분해서 부정적분 라지 fx를 구해봅시다. 그럼 라지 fx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상수항은 C로 쓰고 쓰면 되지. 어떻게 돼? 뭐 미분하면 x 4제곱 돼?
미분하기 전에 5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5가 미분하면 내려오는데 5가 없잖아. 5분의 1이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 먹었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때? 미분 전이 4차식이겠지. 근데 4가 없지. 4도 누가 받아 먹었나 봐. 분모에서 입 쫙 벌리고 있다가 받아 먹은 거야. 다 내려오는 거야. 6x는요? 2차였겠지? 그럼 2가 내려가서 6 된 거니까 원래 뭐 있었겠어? 3이 있었을 거고. 7은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1차식을 x만 날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적분상수는 알아볼라. 모르니까 C라고 상수항은 모르니까 적분상수 C 쓰고 끝. 이거 하면 여러분 이제 부정적분 할 줄 아는 겁니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적분이랑 부정적분이랑 같은 거야. 적분이 크게 부정적분, 정적분이 있는데 정적분은 요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정적분은 계산하면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라 값이 하나만 나와. 그래서 정적분이고 부정적분은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값이 여러 개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의 반대 작업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상수배는 쪼갤 수 있어요. 쪼개거나 합치는 게 되는데 뭐가 안 되죠? 곱하기는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곱하기가 애초에 미분할 때 여러분 봐봐요. f 곱하기 g가 예를 들어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곱하기 g 프라임이 된다. 만약 이게 성립했으면 반대 작업으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야 안 돼? 아니죠. 실제로는 이 곱하기를 미분하면 어떤 애가 나와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나오죠. 그러면 요 모양을 부정적분하면 얘가 되긴 하는데 얘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미적분 가서 부분적분법이라는 걸 배워. 이거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일단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 때 안 됐던 거 적분 때도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를 추가로 합니다. 그게 그 밑에 있는 그 미분 관련된 성질에 관련된 건데 다음 파트에서 설명할 거고. 자, 그 전에 먼저 설명할 게 있어요. 말한 것처럼 이게 미분이랑 부정적분이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의 관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미분하고 부정적분하면 마치 함수하고 역함수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잖아. 미분했다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돼? 제자리로 돌아와. 근데 잘 봐봐.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근데 적분상수 C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미분을 먼저 하고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 C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일단은 자, 여러분 미분한다의 기호가 뭐였냐면 dx분의 d를 하고 여기다가 함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fx를 넣으면 fx를 x로 미분하세요라는 기호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부정적분하세요 기호는 뭘까요? 기호는 외워야지. 이건 약속이잖아. 자, 부정적분하세요의 기호는 인테그랄하고 여기에 함수식을 넣어요. 요 괄호에다가. 그리고 dx를 여기 뒤에다 붙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인테그랄은 그 s를 변형한 거야. 이거 대문자 s거든요. 나중에 시그마 가도 대문자 s가 하면서 더하기야, 더하기. 적분이 애초에 더하기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s를 길게 늘려 쓴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인테그랄 함수 dx라고 쓰거든요. 그럼 약속이니까 그냥 외우면 돼. 자, 이거 왜 그런지도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지금 그냥 외워. 자, 인테그랄 함수 dx인데 이렇게 하면은 요 함수를 부정적분하세요. 무슨 문자로? x라는 문자로. 그래서 이게 부정적분해서 라지 fx 나오고 적분상수 c가 붙는 구조로 나와요. 상수항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오는 거였죠. 이렇게 일단 기호를 배웠어. 맞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봐봐. 자, 인테그랄 fx dx를 한 다음에 요식을 dx분의 d x로 미분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라지 fx 더하기 c가 됐다가 미분하면 다시 뭘로 돌아오겠어? 스몰 fx의 상수항 지워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분 한번 부정적분 한번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란 얘기야. 같은 식으로 dx분의 dfx를 하면 미분을 한 거죠. 이 미분한 식을 다시 인테그랄 dx
부정적분했어. 그러면 F'X가 됐다가 다시 fx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요? 얘가 붙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라는 건 똑같아. 제자리가 나오는 건 확실한데 어떤 걸 먼저 했느냐에 따라 맨 마지막에 적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적분상수 C가 생긴다 안 생긴다의 차이는 있다고요. 그 정도만 조심하면 돼요. 왔다 갔다라 제자리는 확실하다고. 제자리는 확실한데 적분상수 C가 그러니까 이 꼬다리가 붙냐 안 붙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얘기가 두 번째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배우면 큰 틀은 끝난 겁니다. 별 내용 없죠? 진짜 별 내용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문제 풀어보고 뒤에 성질 몇 개만 더해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건 그닥 막 엄청 어려운 거 없죠?